오빠 우리 이제 집 구해야지. 우리 어디서 사는 거야?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 뭐라고 할 거야? 미안하다. 오빠가 약하게 태어났다.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 그런 노래가 있어? 하이루. 예, 형님 오셨습니까? 아, 잘 지내셨어? 아이, 주말 휴일 이럴 때만 그냥 괴롭히고 싶어. 뭐, 이게 재미지. 마이크부터 차고. 예, 벨트 매세요. 어이. 아, 형님. 어이. 이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경제적 맥락에 대해서 이제 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아, 형님. 예. 오늘은 사실 씁쓸한 주제야. 아, 씁쓸한 주제? 내가 사실 요즘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욕을 참 많이 먹어요. 부동산 얘기해서. 예. 부동산 얘기하면 요즘 욕 먹는데. 부동산 얘기는 무조건 욕 먹게 돼 있어요. 아니야. 그런데 욕 안 먹는 방법이 있어. 내 주변에는 전문 유튜버들 있잖아. 네. 직업이 유튜버인 사람들. 네. 그런 친구들 중에서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많거든. 네. 그리고 참 고맙게도 날 좋게 생각해주는 동생들이 많아. 네. 근데 그 동생들이 어느 날 내가 어디 가서 출연한 걸 보더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뭐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출연하고 나서 그 일주일 차 동안 그 영상이 핫했겠지? 네. 근데 그걸 보더니 한 3명이 연락이 온 거야. 아, 진짜 뭐라고? 우리나라 대표 유튜버들 중에 뭐 3명인데 네. 형님 그러더니 웬일이야 그랬더니 어디 가서 뭐 하신 거 저 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왜 그랬더니 아 형님 악플 장난 아니던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아 근데 뭐 내가 뭐 저기 공부가 모자라서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뭐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네. 형님 유튜버에서 부동산 얘기하실 때는요 네.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물어봤어. 네. 3명 다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날 걱정해줘서. 네.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날 걱정해준 거야.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첫째, 유튜브의 그 부동산과 관련된 걸 보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내용은 팩트가 아니라 떨어진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아,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실제 유튜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걸 보는 사람들은 네. 이미 집을 한번 없던 사람이 사면 네. 당분간 안 본대. 집 샀는데 뭐. 그래서 집 사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래서 당분간 안 보는데 어떤 사람이 보냐? 아직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유주택자인데 집을 잘못 사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주택자 중에서 집을 잘못 산 사람들은 예전에 약간 집값 오른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다 저주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주택자 사람들은 솔직히 아직까지 집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 오른다라고 하면 젠장 소리가 나오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소리 쭉 나온다는 거지. 아니,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그게 생업이니까 구독자들의 호응도가 중요하고 구독자들의 호감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어떤 전문가가 100% 맞출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본인들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불황론자들, 하락론자들을 좀 더 모셨을 때 그래도 유튜브 반응들이 좋아서 그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학자의 양심을 뭐 저버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 난 양심까지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공부한 결과 그리고 데이터도 돌려보고 상황을 봤을 때 아니 중간 뭐 1, 2년 뭐 한 20% 떨어질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아직 그 서울이나 특정 지역은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아마 좀 섭섭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건 희망사항이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양극화될 거야. 양극화. 오늘 주제가 양극화입니까? 맞아. 부의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양극화라고 하면은 뭐 중산층이 사라진 거? 뭐 이런 거,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아. 중산층 사라진 그건데 이게 이제 오늘 뭐 내가 서론이 너무 길었으니까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양극화가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수식으로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건, 투자 수익이라는 건 두 가지를 곱해서 나오는 거거든. 하나는 투자 금액 곱하기
수익률이지. 아, 그렇죠. 그 투자 금액 곱하기 수익률이 내 투자 수익인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그건 달리 말해서 투자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하던 가게를 하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옛날 같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사도 모든 나라의 국채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추종하게 되어 있거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0% 경제 성장률을 보인다는 건 채권 투자를 한다던가 그래도 0%대 수준밖에 이자를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0%대 국채나 이런 수익률이 그 정도 그런 걸로 귀결된다는 건 결국 이자 수익률도 예전처럼 뭐 20%대 뭐 30%대 이런 이자율은 없는 거잖아. 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개발도상국일 때는 이자 뭐 은행이자 7% 8% 많았어요. 맞아.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도 고도 성장하던 그런 기업들은 이제 특정 미래 신분야 말고는 대부분 자리매김한 회사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주식 투자의 수익률도 아주 전성기 때 뭐 한참 뭐 각광받았던 뭐 그럴 때만큼은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그러면 투자 수익이 올라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뭐야? 투자금을 높이는 거. 그렇지. 그런데 우리 MZ세대들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종잣돈을 크게 마련하지 못한 약간 이제 소득에서 중하 계층들, 이런 분들은 투자금 자체가 크지가 않아. 클 수가 없죠. 물려받지 못하면. 그러면 투자금도 크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 수익률도 낮으니 웬만하면 자기가 돈 모아서 집도 못 사고 돈 모아서 이것저것 좀 종잣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한참 기회 좋았던 70년대 80년대 뭔가 그때 좀 자리 잡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투자 여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투자금 자체가 크니까 수익률 자체가 낮아도 이 투자 수익 자체가 좋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인 거야. 간단하게 뭐 대학생이 100만 원 가지고 2배 튀겼다, 이거보다 10억 가진 사람이 뭐 한 0.5% 맞아. 하면은 그게 낫다는 거지.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득계층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 완전히 시장이 엇갈리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냥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이렇게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건설회사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걸 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위 브랜드로 좀 더 프리미엄 브랜드이라는 것을 슬슬 구분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아파트들을 보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나 하면은 거기에 맞춘 주거 공간, 거기에 맞춘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로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다른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 뭐 수영장, 골프장은 뭐 다 기본에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느 건설사인지 얘기하면 안 되게 내가 사인을 하고 와서 내가 얘기는 못 하는데, 우리나라 재건축 아주 핫한 단지들 중에 하나에 앞으로 본인들이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델 그 조감도 돌려가지고 그분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 우리에게 여기에다가 조합에서 우리 건설사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야, 나 진짜 황당한 걸 봤어. 뭐가 있어요? 뭐 웬만한 건 다 들어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는 각 동마다 지하로 내려오면 무빙워크로 지하철역까지 연결되는 거, 그건 알 거고. 와, 그래요? 몰랐어?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반포 지금 재개발 한참 들어가서 건축 중인 거는 옥상에 다들 인피니티 풀 있는 거. 인피니티 풀. 그건 알 거고. 근데 그 정도로도 만족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생겼다니까. 자, 힌트 줄게. 네. 요즘 자녀들을 안 낳아. 자녀들 안 난다. 그런데 대신 뭘 키워? 반려동물. 그럼 아파트 단지에 뭘 지어야 될까? 반려동물을 뭐 맡길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반려동물 놀이터야. 저보다 낫네요.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아니 내가 조감도를 3D 렌더링 한 걸 보여주더라고. 그 건설사에서. 우리나라 진짜 굴지 건설사야.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걸 그 보면서 내 의견을 구한 거였어. 근데 가만히 렌더링을 자세히 보다가 잠시만 저쪽만 다시 돌려봐 주세요 했더니 왜요? 다 돌렸어. 그랬더니 미끄럼틀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니 이 다시 태어나면 인터뷰 안 하고요. 그냥 반려동물로 태어나려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 미끄럼틀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 놀이터도 좀 작은 것 같고 그때 이거는 사람 놀이터가 아니라 반려동물 놀이터예요. 그리고 대신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원래 그 정도 규모면 초등학교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네,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는 안 넣어도 되게 됐대.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생이 없어서. 그래서 그 초등학교 들어가야 될 부지 자체를 녹지 비율을 그 전체에서 50% 이상으로 올리고 그 녹지 중에 하나를 반려동물 놀이터로.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 조 PD님이 이제 언젠가 결혼하실 거잖아. 예, 해야죠.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그 아내 될 분께서 오빠 우리 이제 집 구해야지. 우리 어디서 사는 거야?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야 우리 뭐 부족한 대로 좀 같이 시작하자. 그래 오빠 오빠랑 우리 둘이면 됐지 뭐. 그런데 오빠 내 친구가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사는데 거기는 애들 뭐 학교 때 내가 밥을 안 해줘도 되고 밥을 다 해준다고 하고 뭐 애견 놀이터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야. 네. 그럼 너 뭐라고 할 거야? 미안하다. 오빠가 약하게 태어났다.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 그런 노래가 있어? 그래서 널 보내려 언젠가는 돌아갈게. MC 더 맥스 아닌가? 네, 맞아요. 하여튼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하다. 하여튼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비교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행복도가 낮나 봐. 그럼 이제 그런 아파트 단지를 또 어디서 시공해서 또 봤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어? 다시 또 그런 추세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또 변해가야겠죠. 지어줘야지. 네, 그렇죠. 계속 그러면 진화하겠죠. 이제 또 90년대 아파트 빨리 때려 부수자 소리가 나와. 우리가 유럽처럼 뭐 10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우린 그런 문화 아니야. 아니 뭐 콘크리트를 지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흙으로 그냥. 진흙으로. 아니 왜 그렇게 계속 그냥 때려 부실 거면은. 진흙으로 100층을 어떻게 올려? 아니 그 형님도 해외 많이 나가보셨지만 해외에는 뭐 100년 된 아파트 뭐 90년 80년짜리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지. 사람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주택, 그 눈높이에 부합하는 주택이 있는 동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시비가 엇갈린단 말이야. 지금도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잖아. 아니, 넘었어요. 그리고 서울도 빈집이 넘쳐나요. 서울이 빈집 비율이 이제 5%야. 이렇게 빈집 비율도 계속 광역시 웬만한 데 다 10%야. 10채 중에 한 채가 비었어. 아파트 한 동 보면은 뭐 하루 종일 안 켜지는 집 그런 집인가? 그런 데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뭐 이게 다세대 주택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 물론 아파트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빈집 그러면 교수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기 허름한 구옥들 빈집이야 있죠. 아니에요. 빈집이라고 분류된 것들만 따로 소팅해서 그 빈집의 주택 유형을 보면 50%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쓰러져가는 구옥 그거 빈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시는데 아니야. 아파트야 절반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 시내에도 빈집이 많은데 거기 왜 안 사느냐? 거긴 우리 아버지 때 살았던 집이고 거긴 지금 계속 내가 임대 주려고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이런 집들인 거야. 자, 그러면 다시 90년대 지어졌던 아파트들도 재건축 빨리 하게 좀 해달라 하면서 계속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붐 아니면 뭔가 리모델링 붐 이게 계속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압력을 주겠죠. 그렇지. 네. 그리고 이걸 또 푸시하는 주체가 하나 더 있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 시켰던 주범 중에 한 사람을 난 이걸로 봐. 뭐가 있을까요? 메이저 5대 건설회사.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맨날 아니 틀릴까봐.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을 누가 하냐면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대부분 해. 서울만 하더라도 상위 10대도 아니야. 7대 건설사들이 시공해서 분양하는 주택 비중이 70%야.
그러니까 그 몇 개 회사가 우리나라 집을 다 공급하고 있는 거야, 서울에. 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공급을 그 소수의 10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그 회사들이 다 공급한다는 건 그 회사들은 새로이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소스가 안 생기면 망하는 거야. 아, 그렇죠.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크게 회사를 계속 굴릴 수 있는 소스와 기회가 있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순환이 안 되면 그냥 막혀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이슈 발굴을 해야 돼. 그 이슈 발굴이 뭐다? 멀쩡한 집을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트렌드, 요즘 편의시설, 그리고 요즘에 뭐 인테리어 수준 이런 걸 급격하게 올려서 고급화. 그래서 가뜩이나 비교 성향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제 샘나게 만들어서 악착같이 나도 거기 들어가야겠다. 나도 그런 비슷한 단지에 살고 싶다. 아니면 용중 오빠 나 어떡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조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아니, 형님 얘기가 항상 좀 약간 뼈 때리고 좀 불편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듣기에. 아, 근데 이거를 또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외면하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주체들 중에 하나인 건설사들, 그 건설사들은 당연히 대기업의 계열사들이지. 그러면 대기업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 상태에서 특히 70년대 80년대 그때 그래도 우리나라 성장률 좋았을 때 그 미천 잡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딘가 집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 거기서 또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매매 차익이나 이런 수익 나오는데, 근데 웃긴 건 이 사람들은 지금 근로소득이 없느냐? 아니야.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 80년대는 현역 많고 70년대는 현역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현역인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근로소득에다가 다시 임대소득에다가 뭐 이런 여러 소득들이 중첩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 소득을 어디다 투자한다? 또 세컨하우스, 서드하우스, 포스하우스 이렇게 투자를 또 하는 거야. 자본의 어떤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 투자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국가에서 강제하고 있는 1가구 다주택은 우리가 국가에서 자꾸 이제 괴롭히잖아. 세금 더 내게 하고 뭐 중과세 때리고 막 해가지고. 정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거는 다주택자들은 뭐 저주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성향이 어떻게 된다? 왕건이 하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왕건이 하나를 자꾸 사도록 유도되고 있고,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양극화 추세 속에서 새로운 주거단지를 굉장히 세핑하게, 예쁘게, 멋있게 제공해줘서 계속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이런 추세가 맞물리다 보니까 계속 우리나라는 건설 경기를 살리지 못해서는 국가가 안 돌아간다, 뭐 이렇게 봐도 돼. 그럼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든 또는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돈을 모으든 간에 갑자기 100억대 부자 아니면 200억대 부자가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답이 뻔할 거야.